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또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란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지난 3월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법원 행정처의 입장과도 달랐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고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내란 특검팀이 출범하자 이 사건을 특검팀으로 이첩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했습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드디어 특검에 소환 조사됩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과연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병철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자, 심우정 총장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사법 처리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이제 그 내란 특검의 여지가 확고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뭐 심우정 총장에 대한 그 소환 그 사유, 그 범죄 사실은 첫째는 이거 제가 고발한 건데 네. 지금 3월 7일 날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씨를 그 구속 취소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독립된 수사 그 기관인 특별수사본부에다가 대검찰청의 그 예규 지침을 위반해서 바로 즉시 항고 포기하라.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하라. 해서 이제 윤석열 씨가 석방, 즉 대탈옥이 됐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바로 고발을 했고 공수처가 갖고 있던 직권남용 사건을 이제 내란 특검으로 이첩했고 이제 내란 특검이 첫째고 윤석열 대탈옥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 2, 3 비상계엄.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났죠. 윤석열 쪽에서 이제 검찰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잡아오면 죽일 사람 죽이고, 나머지 사형 선고 때리고, 이 검찰을 동원해야 되니까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심우정 검찰총장, 심우정이는 또 대검 포렌식 팀에 검사시켜서 중앙선관위 서버 가지고 오라 등등 이 동선들이 다 나왔고, 거기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제 완전히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을 바로 소환하고 저는 바로 월요일 날 월화 중에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제 이런 수순으로 보입니다. 자, 나눠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심우정은 자신의 권한으로 회의를 통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직권남용죄가 이제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명백하게 즉시 항고를 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게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 6개월 지났으니까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법리적으로는 이거는 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게 뭐 99.99%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 판례상 그 요건이 일단 직권이 있어야 돼요. 심우정은 검찰청법상의 검찰총장이고 밑에 부하 그 검사들을 지휘 감독할 직권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을 남용해야 됩니다. 남용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법규를 위반했다 이러면 딱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검찰청의 특별수사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이 법규입니다. 그 지침에 보면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는 안 된다. 특수본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특수본 본부장이었던 서울고검장 박세현 씨가 우리는 그리고 그 특수본 검사들도 우리는 즉시 항고하겠다라고 언론에도 입장 발표했는데도 그것을 깔아뭉개고 하지마 포기해 석방시켜 그러니까 딱 특수본 설치 운영에 관한 대검 법규를 위반했다. 그럼으로써 그 부하 검사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 부하 검사팀의 그런 독립적 수사 권한을 침해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뭐 100%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그렇게 이제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면 네. 결국 3월 7일 날 탈옥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이 4월 4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 파면 결정을 받지 않습니까? 파면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윤석열을 그렇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러 방송에서 그 신무정 씨를 고발하고 또 그때 뉴스 공장에 또 그 다음날 바로 나가서 이것은 거대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이는 작품이다. 대탈옥은 앞으로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헌법재판소도 빨리 뭐 8대0으로 파면 결정을 할 거다고 보는 게 상식이었는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걸렸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5대3 뭐 이런 식으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5월 달에 와서는 드디어 조희대의 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를 그냥 날려버리려는 시도 지금까지 그런 계속적인 시도들이 있어 왔고 그 시작이 이 심우정 씨의 그 대탈옥 직권남용이고 그것을 내일 소환해서 이제 그걸 또 언론에 제일 많이 강조해서 특검이 알리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걸로 집중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구속시킨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소환 조사에서 내란에 실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하는 검찰 세력이 깊이 개입했다. 네.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선관위에 맞습니다. 그 검사 파견한다. 뭐 검사장급 뭐 고위급 이제 간부 두 네, 사람이 네, 연루가 네. 됐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네. 여러 정황도 나왔고 증거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맞습니다. 수사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도 심우정이 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그 직권남용 윤석열 씨에 대한 대타로 이 부분에 이제 또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으로 영장을 받아서 심우정을 구속시키면 그 다음 심우정과 동전의 양면으로 대토락을 시킨 사람이 지기현 부장판사단 말이에요.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가능해지고 그러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재판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이제 짚어드리고 두 번째는 이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이게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예, 중앙선관위에 포렌식 센터 전문 검사를 보냈다. 또 그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가 있었다 등등. 그리고 박성재로 타고 갈 것이고 이것은 이제 검찰 조직 전체에 법무부 포함해서 검찰 조직 전체의 내란 가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완전히 역사 속에 파묻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검사라는 직업도 완전히 소멸시켜야 된다. 최근에 있었던 검찰의 반발 기도, 반개혁, 반혁명 기도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번에 영장 청구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혐의로 보면 이걸 다 묶어서 할 경우에 혹시 이제 방어권 보장이나 증거 인멸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구속에 이르기에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 말씀 주셨던 내용대로 아예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것만으로 일단 영장 청구를 하고 먼저 인신구속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실은 그 직권남용 그 탈옥시킨 것도 충분히 이제 증거가 나왔고 또 그것을 본인이 계속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다고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도 뭐 차고 넘치는 것이고 1, 2, 3 내란에 가담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그간의 수사가 뭐 너무너무 많이 됐잖아요. 국정원, 뭐, 조태용 원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참고인인 그 홍장원 차장, 그 다음에 여인영 방첩사, 그 다음에 이제 이 박성재, 그리고 검찰총장, 그 다음에 검사 출신들의 사인 안과 해동, 그리고 이 중앙선관위라든가 이런 데 이제 투입됐던 여러 군인들, 군사령관 조사 이런 게 다 끝났거든요. 또 구속도 다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네, 예. 그래야 영장 발부가 또 훨씬 더 100%로 간다. 자, 그래서 저는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예, 수사 내용 다 이제 뭉뚱그려서 일단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네. 언급하셨던 것 중에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제 소환 조사를 그렇습니다. 받을 그렇습니다.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연결 지점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기현 씨가 3월 7일 날 구속 취소를 때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 3월 8일 날 심우정이가 즉시항고 포기 이렇게 해서 대탈옥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법원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해서 풀어준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면 그 원인을 제공했던 바로 전날 있었던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 이것도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를 70년간 하던 거를 갑자기 시간 계산이다 해서 풀어줘버리고 또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실무는 본래대로 한다. 이거만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는 저는 안 했지만 다른 시민단체에서 또 이미 그것으로 고발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전의 양면, 그리고 원인 결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사이에 그래서 저는 뭐 분명히 이것은 서로 눈치껏 또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 어떤 합의 내지는 공모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지기현이는 소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법리적으로 보면 시간 계산, 날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보느냐, 아니면 판사 이거는 직권 남용으로 보느냐, 이것도 네. 지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뭐 어떤 판결을 해서 판결의 결론을 낸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판사의 독립된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그게 이제 사법부의 독립, 판사의 독립이죠. 그러나 네. 판사가 그 헌법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심판한다잖아요. 법 원칙을 어기고 양심을 어기면 그 판사도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직권남용이죠. 그런데 예. 70년간 날짜로 다 하도록 형사소송법 그리고 해설서 주석서 또 실무가 그렇게 70년간 수십만 건의 실무가 형성돼 왔는데 갑자기 요 딱 한 건만 시간으로 할 거야. 풀어줘.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또 날짜대로 검찰도 마치 짜고 치고 진짜 우리 그 영화 보면 나르코스 영화처럼 마야광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냥 오만 짓 다 해서 빼돌리고 나서 뭐 태연한 척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벌어졌기 때문에 결론 지기현이가 판사를 하더라도 판사의 고유 권한은 헌법에 따라서 부여되는 것이고 헌법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라고 돼 있는데 그 법원칙과 법적 관행을 완전히 짓밟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인 판결이고 범죄적 판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병철 변호사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날짜 시간 계산과 관련된 지기현의 그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판사에 대한 직접적 공격은 조금 자제하는 게 그래도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있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네. 지금 혹시 특검에서 그러면 심우정 그 소환 조사 이후에 영장 청구하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어떻습니까? 특검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심우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또 여론이 들 거를 겁니다. 자, 예, 똑같은 예. 법원 판사들이 잡아넣었잖아, 심우정이. 그러면 그 전날 똑같은 공범 지기현이 소환하라. 그 여론이 이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내란 특검은 소환을 하고 싶겠죠. 자, 그러나 여론을 볼 것이다.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검찰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거나 또는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상대로 수사하는 것은 좀 장벽을 좀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총장 심우정 소환을 하긴 하는데, 자, 줄줄이 그 뒤에 누군가 더 이제 가담자를 조사하고 소환하고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불행 중 다행. 뭐 지금 제가 오늘 요 청계산 왔지만 뭐 산이라는 게 내려가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오르막이 힘들면 또 내리막도 있고 한 것처럼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뭐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지만 그 다음날 잽싸게 불구속으로 기소해버린 게 조은석 내란 특검이고 그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어요. 조은석 씨가. 네. 그러니까 당신도 똑같이 지금 검찰의 어떤 반혁명 기도에 포위돼 가지고 거기에 또 뭐 특정 그 로펌, 뭐 김앤장 등 출신인 그 한덕수 봐주기에 당신도 포섭된 거 아니냐라는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국민들 입장이 민주시민 입장에서는 약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은석 특검은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그 구속시키지 않으면 본인이 또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의심을 받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구속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나 반대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그 뒤에 숨어 있는 검찰 세력들, 이자들은 또 조원석 특검의 약점이나 막 이런 거를 또 흔들어 가지고 또 협박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5,200만 혁명가의 분노 앞에서 그자들의 책동은 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잘 알 겁니다. 혹시라도 국민들이 우려는 심우정 정도로 그냥 꼬리 자르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충 수사해서 기소만 하고 나중에 알아서 뭐 살아나오든지 뭐 유죄가 되더라도 일정하게 책임은 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렇게 이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도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심우정 개인을 잡아넣는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뭐 김주현 민정수석, 또는 뭐 이완규 법제처장, 뭐 이런 자들을 잡아넣는다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크게 보면 어떤 역사적 어떤 과제로서 검찰의 완전한 폐지. 라는 이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우정을 이제 영장 발부가 되게 되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반혁명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실에서부터 정성호 법무부 장관, 민주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 박균택이, 이성윤이, 또 김기표 이런 자들의 그런 반개혁 책동들이 그 뭔가 좀 이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뭐 정부조직법은 검찰을 없앤다 하는 걸로 확정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 반개혁 책동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부터 나서가지고 이제 이거를 완전히 분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5,200만 우리 국민들, 그 혁명가들이 지켜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큰 관점에서 우리가 여론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심우정은 지금 이제 일정 가면 내일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가 언제쯤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월요일, 뭐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 청구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준비는 많이 돼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신속하게는 해야 되고 월요일 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월화 정도에 청구를 하고 당일날 영장은 뭐 법원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할 텐데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다툴 테니까 어쨌든 늦어도 화요일 자정 공시 전후 에는 발부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제일 큰 정치적 쟁점이 민주당 부승찬 의원,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조희대가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 어쩌다 이제 이게 막 논란인데, 사실은 문제의 핵심적인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 사법부가 이 내란에 가담한 그 편들은 이 본질을 지금 자꾸 잊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제 구속이 되면 연이어서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어쨌든 소환 조사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지난 5월 달에 정말로 광속으로 말도 안 되는 한 달 후에 5,200만 국민이 재판을 하는 대통령 선거가 5,200만의 혁명가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왜 당신들이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대법관들이 그 5,200만 재판을 개입해서 회방을 놓았냐라는 이 본질에 다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심우정의 내일 소환 및 즉각적인 구속은 지금 이 국면을 확 전환시키는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문제와 이제 사퇴 압박 그 이후의 상황도 이제 다른 기회에 또 변호사님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철 TV 사이다 화이팅!